진짜가 나타났다 42회 예고편에서는 공찬식이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찬식의 심기를 건드린 일로 김준하와 장세진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김준하와 장세진의 충격적인 결말에 대해 깜짝 놀랄만한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공찬식은 김준하와 장세진을 회사로 불러들였습니다. 김준하와 장세진을 불러들인 건 이 두 사람이 과거에 했던 추악한 악행들을 전부 알게 됐기 때문이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이상 조금만 생각해보면 김준하와 장세진이 모두를 속였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던 거죠. 김준하는 하늘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인지신고를 해버린 상황이고, 장세진은 과거 진짜가 태경이 아이가 아니라는 루머글을 올렸다는 정황이 의심되고 있었잖아요. 평소 온화한 심성을 가지고 있던 공찬식이 김준하의 뺨을 후려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공찬식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고 볼 수 있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김준하는 여전히 물러설 줄 몰랐습니다. 공찬식 앞에서도 하늘이를 절대 연두한테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준하는 그렇게 쫓겨난 후에도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예고편 장면에서 법원에서 등기가 온 게 있었는데요. 김준하는 자기가 생부라는 점을 이용해서 연두와 태경이를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걸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김준하는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오게 될 건지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준하가 인지신고를 하고 덤벼드는 바람에 연두는 김준하한테 맛을 좀 보여줄 생각으로 하늘이를 데리고 김준하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김준하는 하늘이를 1시간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아기를 제대로 안는 법조차 모르던 김준하였는데요. 연두는 김준하한테 하늘이를 키울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연두와 하늘이를 태경이가 마중 나와 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경이와 연두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김준하가 이렇게 나온 이상 양육권 소송이 걸릴 거라는 사실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연두의 심정을 생각해주는 태경이가 정말 다정했어요. 연두는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면서 김하늘이라고 부르니까 꼭 딴 이름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태경이는 연두를 데리러 오기 전에 이미 변호사 친구한테 상담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아주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했다면서 태경이가 하늘이 아빠라고 먼저 등록을 했어도 김준하가 태경이한테 소송을 걸었을 거라고 했어요. 유전자 검사니 뭐니 하면서 요란한 과정을 겪었을 거라며 어차피 겪어내야 할 일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준하가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는 게 그리 놀랄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두는 그것보다 혼인신고를 해서 정식 부부가 된 첫날부터 양가 집안을 소란스럽게 한 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은금실은 집에 와서 공찬식과 이인옥을 비롯한 온 가족을 모아놓고 김준하의 만행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요. 김준하가 할머니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애를 빼앗겠다고 달려들었다며 정말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없다고 했어요. 이인옥도 맞장구를 치면서 김준하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 다 위선이었다고 하면 김준하의 인간성에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두가 돌아와서 첫날부터 심란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연두를 보고 은금실이 했던 말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은금실은 연두한테
그런 일로 죄송하다고 하는 건 식구가 아닌 사람들한테나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연두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을 했는데요. 공찬식도 할머니 말이 맞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김준하한테 맞설 방법을 찾아야지 연두가 죄송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태경이네 가족들이 전부 연두 편이 되어준 것 같아서 정말 감동적이고 든든한 모습이었는데요. 공찬식이 나선 이상, 이제 연두와 태경이한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공찬식은 연두와 태경이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생각이었습니다. 김준하는 NX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천명이 김준하를 재무팀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렇게 오래 일을 했던 게 김준하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김준하가 일을 하는 방식과 김준하의 인맥들을 전부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공찬식은 김준하의 약점을 들춰내기 전에 김준하한테 먼저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김준하를 회사로 불렀던 건 김준하가 태경이와 연두한테 지금까지 했던 만행을 사과할 기회를 준 거였는데요. 만약 여기서 김준하가 태경이와 연두한테 사과를 하고 앞으로도 하늘이가 행복하기만을 빌어준다고 하면 공찬식도 더 이상 김준하를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김준하는 여전히 포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다더니 공찬식 앞에서도 태경이와 연두를 향해 자기는 절대 하늘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모습에 공찬식도 분노해서 김준하의 뺨을 때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김준하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는 않았을 텐데 김준하는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하면서 끝까지 덤벼들 기세를 보였죠. 결국 태경이와 연두한테 양육권 소송을 걸어버렸는데요. 김준하는 결국 공찬식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공찬식은 김비서를 시켜서 미리 준비해 놓았던 김준하의 약점들을 후벼 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김준하의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였습니다. 김준하는 재무 전문가였잖아요. 미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건 연두와 하늘이를 되찾기 위해서 그랬던 건데요.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재산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김준하는 꼼수를 사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몰랐겠지만 공찬식이 개입한 이상 김준하는 명백하게 탈세를 한 게 들통나고 만 거였는데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번 꼬투리를 잡은 공찬식은 김준하의 지난 5년 이상의 소득까지 전부 탈탈 털어서 지금 김준하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거의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때려맞게 만들어버렸어요. 김준하가 지금까지 자신있게 연두와 하늘이를 되찾겠다고 했던 건 김준하 자신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재산이 많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공찬식 앞에서 함부로 까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김준하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을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공찬식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김준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업계 전반에 공찬식의 입김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김준하는 일도 구하지 못하고 재산도 탈탈 털린 채 공찬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부로 까불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과거를 반성하겠다고 하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는 꼴이 정말 비참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결혼해서 부부가 된 태경이와 연두를 갈라놓으려고 한 죗값을 그렇게 톡톡히 받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될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